요즘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 훨씬 편안해 보이십니다. 네, 덕분에 잠도 더 잘 자고 몸도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누르신 이유는 아마도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쌓여왔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들어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예전보다 회복이 더디다는 느낌이 계속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을 푹 자고 나면 피로가 금방 사라졌지만 이제는 쉬어도 깊이 회복되지 않고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쉽게 남을 만큼 발목이 붓고 실내에 있어도 손끝과 발끝이 금방 차가워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에는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시 잠드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하다기보다는 하루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친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며 넘깁니다. 검사를 받아도 큰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상 살펴보지 않고 스스로를 달래며 몇 해씩 같은 불편함을 안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신호들은 결코 사소한 투정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60세, 70세, 80세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보았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피로와 부종, 손발의 냉기, 자주 깨는 잠은 단순히 나이라는 숫자 때문만이 아니라 몸속 따뜻함과 순환, 그리고 하루의 리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은 거의 아프다고 소리내지 않는 장기라서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먼저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내려가는 흐름을 억지로 되돌리지는 못하더라도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조금씩 위쪽으로 돌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몸의 따뜻함과 순환, 하루의 리듬을 다시 세워주면 같은 나이라도 하루가 느껴지는 무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변화를 시작하는 아주 작은 7날 루틴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왜 신장이 이렇게 소리 없이 나빠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이 거의 아프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내려가는 이유,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거르면서 일하지만 거의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도 허리가 찌르는 듯 아프다든지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애매하게 불편한 느낌들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힘이 쭉 빠지는 날이 늘어나고 조금만 오래 앉아 있어도 발목이 묵직하게 붓습니다. 실내에 있는데도 손끝과 발끝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고 여름에도 양말을 벗고 있기가 불편해집니다. 밤에는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씩 깨게 되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깊게 이어지는 잠이 점점 줄어듭니다. 하루하루 따로 보면 조금 피곤해서 그렇겠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일을 줄이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거나 반대로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습관, 오래 앉아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자주 찾는 진통제와 고카페인 음료들이 겹치면 신장은 겉으로 티 나지 않는 조용한 과로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병원 진단명이 붙지 않더라도 속에서는 조금씩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힘이 약해집니다. 이 과정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몸은 크게 아프다고 울지 않고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자잘한 불편함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의학 연구들에서도 특별한 질환이 없는 사람들조차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여과율이 서서히 감소하고 미세 순환과 혈관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미세 혈관의 조절력이 약해질수록 말초 부종과 냉증, 천 조절의 어려움이 쉽게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는 당장 큰 통증을 만들지는 않지만 신장과 혈관이 함께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방향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몸속의 흐름은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와 부종, 냉기, 끊기는 잠이 단순한 노화의 투정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다행히도 방향을 안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시점에서 따뜻함과 순환, 그리고 하루의 리듬을 조금씩 다시 세워주면 같은 나이에서도 몸의 느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제 다음 부분에서 그 핵심이 되는 따뜻함과 순환의 원리, 그리고 왜 생강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함과 순환, 그리고 생강, 홍차, 흑당을 쓰는 이유. 몸이 차가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손발이 시리다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부와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고 장기 깊숙한 곳의 온도까지 서서히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속이 차가워지면 소화와 흡수,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의 균형까지 모든 속도가 함께 느려집니다. 그래서 따뜻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분 좋은 느낌을 넘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몸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말초 혈관이 조금씩 열리고 좁아져 있던 길이 넓어지면서 혈액이 다시 장기 쪽으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면 신장과 같은 깊은 장기들도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천을 올리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밖에서 도와주는 따뜻함과 순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몸이 추위를 잘 못 견디게 되었다면 이미 이 균형이 예전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따뜻함, 순환, 그리고 리듬입니다. 몸을 적당히 덮여주는 자극이 말초 혈관을 열어 순환을 돕고, 이 자극이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반복되면 몸은 새로운 하루 리듬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침과 낮, 밤 사이의 흐름이 일정해질수록 신장과 혈관도 예측 가능한 패턴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간단한 도구가 바로 생강, 홍차, 흑당을 섞어 마시는 사몬차입니다. 생강은 예전부터 몸을 덥게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지 전통적인 이야기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장을 편안하게 덮여주고 말초 순환을 자연스럽게 돕는 식재료로 여러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생강 추출물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뒤 손과 발의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는 보고도 있고, 생강의 항산화 항염 작용이 혈관과 장기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임상 경험뿐 아니라 외부 의학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홍차는 너무 강하지 않은 카페인을 통해 머리를 맑게 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비교적 오래 유지해줍니다. 검은 차와 녹차가 혈관 내피 기능을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 외부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흑당은 일반 설탕보다 미량 미네랄이 조금 더 남아있어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순환해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속에서부터 따뜻함을, 홍차는 순환과 각성을, 흑당은 부드러운 에너지와 안정감을 보태줍니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섞였을 때 몸속에서 따뜻함, 순환, 리듬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속도로, 그러나 꾸준히 반복되는 따뜻한 자극은 몸에게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의 시간표와 가장 잘 맞는 순간에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줄 때 같은 한 잔이라도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 하루 중 3번의 황금 시간과 사몬차 루틴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몬차 루틴과 3가지 황금 시간,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따뜻함과 순환, 그리고 리듬의 원리를 실제 생활 속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권해드리는 사몬차 루틴입니다. 사몬차는 특별한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라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따뜻한 차 한 잔입니다. 생강과 홍차, 흑당을 이용해 하루에 몇 번 몸에게 같은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본 레시피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은 냄비에 물 300에서 350ml 정도를 붓고 얇게 썬 생강팔에서 10조각을 넣습니다.
너무 센 불이 아니라 중약불에서 5분에서 7분 정도 천천히 끓이면서 생강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 홍차 한 작은 술을 넣고 1분 정도 더 우리다가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흑당 한 작은 술을 넣어 충분히 녹여줍니다. 이때 바로 마시기보다는 컵에 따른 뒤 살짝 식혀서 손목 안쪽에 떨어뜨려 보았을 때 뜨겁지 않고 포근하게 느껴지는 온도가 되었을 때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마시면 식도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따뜻하다는 느낌에서 멈춰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끓이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느낀 3가지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밤새 청화 혈류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 뒤에 마시는 따뜻한 사몬차 한 잔은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첫 신호가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너무 차갑지 않은 따뜻한 액체가 들어가면 잔군동이 깨어나고 말초, 혈관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이 리듬을 반복하면 몸은 일어날 시간, 따뜻해질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샤워나 목욕을 하기 약 20분 전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를 하면 전신 혈관이 한 번에 확장됩니다. 이때 속이 차갑고 혈압 조절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어지럽거나 갑자기 피곤해지는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샤워 전에 사몬차를 한 잔 천천히 마시면 속과 겉이 함께 따뜻해지면서 혈관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이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후에 덜 지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30에서 60분 전입니다. 이때의 사몬차는 낮보다 조금 옅게 홍차와 생강의 양을 줄여서 우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신 뒤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어 보십시오. 가슴과 배가 부풀었다가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끼며 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차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며칠만 반복해도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이 전보다 더 쉽게 풀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몬차 루틴을 실제로 7일 동안 시험해 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아침 첫 잔에만 집중하면서 손과 발의 온도, 아침의 몸 무게감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3일차와 4일차에는 아침과 샤워 전 두 타이밍을 지키면서 밤에 몇 번 깨는지와 다시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5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잠들기 전에 세 번째 장까지 모두 실천해 보시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의 맑기와 발목 붓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단 일주일만 꼼꼼히 지켜보아도 몸이 작은 방향 전환을 시작했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몬차를 시작하실 때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시려 하기보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선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뇨나 위장 질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생강의 양이나 흑당의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너무 달게 느껴진다면 흑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위가 더부룩하다면 생강 조각을 줄인 채로 더 희석해서 드셔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게 맞는 따뜻함의 강도를 찾고 그 강도를 일주일, 한 달, 길게는 계절이 바뀔 때까지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루틴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을 만드는 비법이 아니라 내려가던 흐름을 서서히 늦추고 방향을 조금씩 위로 돌리기 위한 작은 연습입니다. 많이들 반복하는 3가지 실수 사몬차 루틴을 똑같이 따라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몸이 나빠서라기보다 비슷한 3가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한 잔이 전혀 다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차를 너무 진하고 맵게 끓이는 것입니다. 생강을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위가 화끈거릴 정도의 농도로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위장이 먼저 지쳐버려 며칠 하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들에서는 생강이 대체로 안전하지만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세게 맵게가 아니라 위가 편안한 선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농도에서 출발해
며칠에 한 번씩 아주 조금씩만 조절해 가는 편이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생각날 때만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잔을 자주 빼먹고 오후에 몰아서 마시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졸릴 때마다 한 잔씩 마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일정한 리듬으로 신호를 받지 못해 삼원차가 하루 전체 패턴을 바꾸는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반복될 때 몸은 비로소 새로운 하루 시간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물과 염분, 움직임은 그대로 둔 채 삼원차 한 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물을 여전히 적게 마시고 짠 반찬과 가공식품을 그대로 먹으면서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따뜻한 차도 부종과 얀뇨, 오후 피로를 완전히 잡아주기는 어렵습니다. 삼원차는 방향을 돌리는 신호이고 물과 염분, 움직임은 그 방향을 지켜주는 바탕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삼원차 루틴을 실천하실 때는 오늘 몇 잔을 마셨는지 뿐 아니라 물을 얼마나 나누어 마셨는지, 저녁 반찬의 짠맛을 줄였는지,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 몸을 풀었는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다음에 드릴 7일 체크표의 바탕이 됩니다. 하루 전체를 덮어주는 따뜻함 루틴 삼원차 루틴에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이 따뜻함과 순환을 하루 전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침과 낮, 오후와 밤마다 지킬 수 있는 작은 흐름입니다. 하루의 방향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힘보다 조금이라도 위로 올려주는 힘이 더 자주 작동하도록 돕는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몸의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컵 마셔줍니다. 밤새 굳어있던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물이 위로 내려가면서 잔군동이 서서히 시작되고 밤 동안 쌓여있던 노폐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린 뒤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살짝 비트는 동작을 1분에서 2분까지 반복해 보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밤새 느려져 있던 혈류가 다시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아침 삼원차 한 잔을 더하면 몸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따뜻해지는구나 하고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낮 시간에는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3시간을 연속으로 앉아 있으면 다리와 골반 주변 혈류가 심하게 정체되고 식후 혈당과 혈관 부담도 함께 높아집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2에서 3분 정도만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집 안을 왕복으로 천천히 걷거나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외부 연구와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앉아있는 시간을 30에서 60분마다 짧게 끊어준 사람들에게서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또 다른 분석들에서는 이런 짧은 활동이 전반적인 대사 건강과 혈관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오후에는 체력이 처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삼원차를 너무 진하지 않게 한 잔 마신 뒤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창가나 집 앞에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쬐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한 번 몸을 깨워주는 습관은 저녁 이후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는 짠 반찬과 국물 양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십시오. 물은 완전히 끊지 말고 저녁 식사 후부터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작은 컵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갈증 때문에 깨는 일은 줄이면서도 잠들기 직전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습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화면을 보는 시간을 줄인 상태에서 옅게 우린 삼원차를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면서 배가 부풀었다가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이 겹쳐지면 몸의 긴장이 서서히 내려가고 하루의 리듬도 보다 안정된 상태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고 나이에 맞게 몸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매일 비슷한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73, 5주의 변화 이야기. 제가 진료했던 분들 가운데 73 남성 한 분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편하게 민수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 어르신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오후만 되면 허리가 축 처지고 발목이 무겁게 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발은 늘 차갑고 밤에는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다기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검사에서는 나이에 따른 만성질환들과 함께 경계선 수준의 신장 기능, 저하와 혈압 변동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조정과 더불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3온차 루틴, 그리고 1시간마다 3분씩 일어나 걷는 생활 루틴을 함께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아침 3온차 한 잔과 1시간마다 일어나 집 안을 걷는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이때부터 손발이 예전보다 덜 차갑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샤워 전 2번째 잔을 더하고 저녁 반찬의 간을 줄이면서 물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어 어떤 날은 한 번만 깨고 아침까지 잔 날도 생겼습니다. 다섯째 주에 다시 진료실에서 뵈었을 때 민수 어르신은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하루를 그냥 버틴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목 붓기는 예전보다 가벼워졌고 아침의 무게감도 조금 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치료와 더불어 따뜻함과 순환, 리듬을 꾸준히 지킨 결과입니다. 비슷한 길을 걷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7일 동안 직접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행동 계획과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일 실천 계획과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탓이라고만 넘겨왔던 피로와 부종, 손발의 냉기, 자주 끊기는 잠 뒤의 신장과 혈관, 그리고 몸속 따뜻함과 하루 리듬의 변화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흐름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바꾸며 조금씩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위쪽으로 돌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가 3온차 루틴과 생활 루틴입니다. 생강과 홍차, 흑당으로 만든 따뜻한 한 잔을 아침과 샤워 전, 잠들기 전에 반복해 마시고 물과 염분,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아직 바꿀 수 있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잡한 결심이 아니라 누구나 해볼 수 있을 만큼 작은 7일 실천입니다. 첫째, 1일차와 2일차에는 아침 첫 잔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난 직후 다른 일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과 함께 3온차를 마시고 손발의 온도와 아침 몸의 무게감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둘째, 3일차와 4일차에는 샤워 전 2번째 잔을 더합니다. 저녁 반찬의 간을 평소보다 한 번만 줄여보고 밤에 몇 번 깨는지, 다시 잠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간단히 적어 두십시오. 셋째, 5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잠들기 30분에서 60분 전에 홍차를 줄인 옅은 3온차를 3번째 잔으로 마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조금이라도 더 맑아졌는지, 발목 붓기와 손발의 냉기가 줄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일은 기적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방향을 돌릴 여유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변화가 아주 작더라도 그 차이가 계속 쌓이면 어느 날 예전보다 훨씬 견딜만하다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늘과 내일 딱 이 2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첫 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신장과 혈관, 그리고 몸의 따뜻함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